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놀라 자빠진 사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마가렛 스펜서입니다. 런던시청 교통국 국장을 은퇴하고 지금은 도시계획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런던 교통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혼잡하고 때론 지저분한 우리 지하철이 도시의 현실이라고 믿었죠. 그게 대도시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스펜서 국장님, 아시아 혁신 사례 연구에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제임스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서류를 훑어봤죠. 런던시의 새로운 교통정책 방향을 위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지하철이라니. 한국이요? 왜죠? 최근 국제교통 컨퍼런스에서 서울 지하철이 최고 혁신상을 받았답니다. 시장님이 깊은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내심 의아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런던보다 나은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근대 철도의 원조인데 말이죠. 알겠어요. 누구를 보낼 예정인가요? 제임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스펜서 국장님을 직접 지명하셨어요. 시찰단장으로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은퇴 후 자문 역할만 하던 제가 갑자기 해외 시찰단장이라니.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평생을 바친 런던 교통 시스템을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라 생각하며 수락했습니다. 출발 전날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한 말이 생각나네요. 뭘 배우러 가는지 모르겠어. 기껏해야 기술력 좋은 아시아 국가겠지. 우리가 가르칠 게 더 많을 텐데.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런던의 역사와 전통을 그 속에서 발전해온 대중교통 문화를 진정으로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한 채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은 첫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함이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공항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았죠.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도로와 인도, 질서 있게 줄지어 선 차들. 영국과 많이 다른가요? 한국인 가이드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완전히 달라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바로 첫 일정이 시작됐어요. 서울 지하철 시스템 견학이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제 머릿속에는 런던 지하철의 이미지가 가득했습니다. 낡은 계단과 어두운 통로, 담배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낙서로 가득한 벽. 런던 시민들에게는 일상이었죠. 서울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리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서 느낀 것은 지하철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맑은 공기, 반짝이는 바닥, 깨끗한 벽면. 무엇보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에 넋이 나갔죠. 여긴 진짜 지하철인가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서울의 평범한 지하철역입니다. 평범하다고요? 이게 평범한 거라면 런던은 뭐지? 제 머릿속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줄을 서 있었어요. 바닥에 그려진 발자국 모양 위에 정확히 서서요. 기차가 도착하자 타는 사람과 내리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런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전광판은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1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요. 열차 내부는 더 놀라웠어요. 깨끗한 좌석, 냄새 없는 공간, 조용히 서로를 배려하는 승객들. 5초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기까지는요. 이건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 배우고야 말겠다는 간절함이 생기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다음은 강남역입니다. 서울의 중심 상권이죠. 수진 씨의 안내를 들으며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출구로 향하던 중 저는 또 한 번 넋을 잃었어요. 지하철역이 아니라 거대한 쇼핑몰이었으니까요. 이게 다 지하철역인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강남역 지하상가예요. 쇼핑도 할 수 있고 식사도 가능해요. 수십 개의 상점들이 반짝이는 조명 아래 늘어서 있었습니다. 옷가게, 신발가게, 화장품 매장, 카페, 식당까지. 길을 잃을 정도로 넓고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런던의 지하철역이 단순히 이동을 위한 공간이라면 서울의 지하철은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잠시 휴식이 필요했어요. 수진 씨가 안내한 공공 화장실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깨끗한 세면대, 마르지 않은 비누, 제대로 작동하는 핸드드라이어. 심지어 화장실 입구에서는 청소 직원이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그 직원의 인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공공 화장실 청소부가 마치 고급 호텔 직원처럼 응대한다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존중의 차이였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복잡한 역사 내부에서도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질서를 지켰어요. 수진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거대한 지하 공간을 매일 철저히 청소하고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이곳이 지저분해지면 시민들이 바로 민원을 넣어요. 관리 당국은 그걸 무시할 수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런던 지하철역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낙서와 쓰레기에도 무감각해진 시민들, 그저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지하철역에서 나와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저는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선진국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자부심이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지하철을 보러 왔다가 한나라의 문화를 만났다. 다음 날 우리는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을 경험하기 위해 일찍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지하철은 꽤 붐볐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질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열차에 탑승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이는 의자였어요. 저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정말 깨끗했죠. 런던의 지하철 의자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얼룩과 먼지가 쌓인 의자에 앉을 때마다 옷이 더러워질까 걱정했었거든요. 의자가 반짝인다고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제 옆에 서 있던 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청소하니까요. 운행 종료 후에는 모든 열차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때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나이 드신 할머니를 보고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자리에 앉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런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모른 척했을 겁니다. 신문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눈을 피했겠죠. 그게 우리의 무관심 문화였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 여겼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가 떨어뜨린 과자 부스러기를 즉시 주워 휴지에 싸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당연한 듯이 말이죠. 우리라면 아마 청소부가 있으니까 하며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열차가 한 역에 정차했을 때 플랫폼에서 청소원이 빠르게 열차 안을 살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불과 30초 정도의 짧은 정차 시간에 신속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면 간단한 청소도 했어요. 청소팀이 시간 단위로 역을 순회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처리합니다. 수진 씨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움직이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열차에서 내리기 전 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리 혼잡해도 고성이 오가지 않았고 밀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선진이라 불러왔던 걸까요? 이제 서울역으로 가볼까요? 거기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보죠. 수진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승. 런던에서 환승은 악몽과도 같았어요. 복잡한 통로와 부족한 안내판으로 인해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런던 시민들조차 종종 길을 잃곤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바닥에 그려진 컬러 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각 색상은 다른 노선을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선만 따라가면 원하는 노선으로 갈 수 있어요. 놀라웠습니다. 런던에서는 작은 안내판을 찾아 헤매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저 눈앞의 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바닥에 적힌 숫자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바닥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환승 예상 시간이에요. 여기서 4호선까지는 걸어서 약 5분 정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이동 시간까지 알려준다니
저는 즉시 사진을 찍었어요. 런던 교통국에 보여줘야 할 혁신 아이디어였습니다. 환승 통로는 넓고 밝았으며 에스컬레이터도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몰릴 때를 대비한 설계였죠. 환승 통로 중간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다음 열차를 향해 걸을 수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외국인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모든 안내판은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역 이름을 알파벳으로 표기해 외국인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도 길을 잃지 않겠네요. 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목표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중교통의 가치가 아닐까요? 기술과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서울 지하철에서 발견했습니다. 환승을 마치고 다른 노선 열차에 탑승했을 때 저는 이미 런던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불편함을 정당화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시스템, 복잡한 노선도 부족한 안내. 그것이 역사적 가치가 아니라 단순한 무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환승 시스템 전면 개선 필요. 서울시 컬러 라인과 시간 표시 도입 검토. 이것은 분명 런던이 배워야 할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지하철 탐방 셋째 날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역에서 열차가 약 5분간 지연된 것이었어요. 런던이었다면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한숨을 쉬고 불평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역무원이 플랫폼으로 나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 운행이 지연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기술적 문제로 약 5분간 지연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몇몇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오히려 역무원을 응원했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이런가요? 저는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과하고 설명하는 게 기본이에요. 승객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해주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히 첨단 시스템을 갖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질서 있게 탑승했어요. 아무도 서두르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5분의 지연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였죠. 차내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지연을 용납할 수 없는 실패로 여길까요? 몇 분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정시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닐까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시스템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사람에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이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차창 밖으로 다시 한번 역무원의 인사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서울 지하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튿날 밤 우리는 다소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쇼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하철이 안전한가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왜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런던에서 밤 11시의 지하철은 정말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특히 여성이 혼자 타기엔 더욱 그랬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불안감도 없이 말이죠. 여기 여성들은 밤에도 혼자 지하철을 타는 게 괜찮나 봐요? 물론이죠. 왜 안 되겠어요? 수진 씨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플랫폼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상벨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안전의 기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했을 때 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이었다면 주변을 계속 경계했을 텐데 말이죠. 왜 이렇게 안전한가요? 저는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여긴 한국이니까요. 그 단순한 대답에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여긴 한국이니까요. 마치 안전함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가 충격적이었어요. 런던에서는 밤 시간대 안전이 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권리의 문제였어요. 지하철 벽면에 붙은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역 근처까지 동행 서비스,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었어요. 여성의 안전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CCTV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궁금했습니다. 한 역당 평균 300개 이상이에요. 사각지대가 거의 없죠. 또 순찰도 자주 이루어집니다. 300개라니 런던의 몇 배에 달하는 숫자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CCTV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전함이었습니다. 그건 시민의식, 상호 존중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열차가 한 역에 정차했을 때 취한 듯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런던이었다면 긴장했을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남성은 조용히 빈자리에 앉아 곧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안전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였어요. 런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여성들이 밤에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지하철에서 진정한 선진국을 보았다. 그곳에서는 안전이 특권이 아닌 기본이었다. CH 아파트업 8. 돌아온 뒤 내가 바꾼 건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사람과 문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서울 지하철의 핵심은 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핵심은 시민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깨끗한 화장실, 질서 있게 줄 선 사람들, 친절한 안내원들.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런던에 도착한 날 히스로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더욱 실감했어요. 얼마나 다른지를. 지저분한 바닥, 낙서가 가득한 벽, 불친절한 직원들. 이제 이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청에서 보고회가 열렸어요. 시장과 여러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서울 지하철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내내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점차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런던의 문제는 오래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시민들이 낙서와 쓰레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관리자들이 불편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시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스펜서 국장님, 정말 인상적인 보고였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을 찌르셨네요. 그날 이후 런던 교통국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영무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실시했고 시민들에게는 깨끗한 지하철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환승 안내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지하철이 더러운 건 런던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메시지가 모든 역에 걸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변화가 나타났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런던 지하철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국제교통포럼에서 가장 혁신적인 개선 사례로 선정되었어요.
은퇴를 앞둔 마지막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걸 저는 서울 지하철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불렀지만 진정한 발전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그중 한 젊은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서울 지하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깨끗한 바닥, 질서 있는 승객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존중의 문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완전히 은퇴했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큰 예산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교훈을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다름 아닌 서울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만큼은 정말 선진국. 한국이 저는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영국 런던도 확실히 한국처럼 지하철이 정말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